오늘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을 논의하려던 국회 법사위 회의장이 오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초선 비하 발언으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나 의원이 검사 출신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반복해서 윽박지른 건데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내란 옹호자는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자 나 의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로 시작했지만 대화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릴 시간을 안 주셔갖고 그리고 회의를 해주더라고. 환영합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오선 나경원 의원의 데뷔전.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는커녕 법사위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내란 옹호부터 사과하라. 내란 당일 윤석열과 왜 통화했느냐고 비난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향해 나 의원이 흥분에 내뱉은 발언이 화근이 됐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당시 나 의원 옆에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함께 있었는데 난데없는 초선 비하 발언에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초선 의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과하세요. 추미애 위원장까지 나서 사과를 권유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를 거부한 뒤 회의장을 떠났고 여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에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 간사가 만약 하고 싶으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과 어떤 내란 모의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된다는. 계엄 해제하러 오다가 다시 내빼버린 의원이 와서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저도 참으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채택된 계획서대로 오는 4일 공청회와 7일 고위당정 협의를 거친 뒤 다음 주 중 수사 기소권 분리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어제 법사위가 아주 핫했습니다. 법사위 일단 추미애 법사위원장, 민주당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간사인데 국민의힘 새 간사 자리에 지금 5선의 나경원 의원을 앉히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 열렸으니까 자 간사 선임안건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안건으로 올려주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간사를 빨리 선임을 해야 간사끼리 안건 논의하고 일정 잡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막 이제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니까 네. 이제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니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구형 앞두고 있지 않나. 법사위원으로서의 좀 자격이 있는지부터가 일단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이제 위원장 속으로 몰려 나갔죠. 그렇죠. 해가지고 네. 왁자지껄은 아니고 아무튼 소란이 벌어졌는데 네. 그때 나경원 의원이 또 아주 압권인 한마디를 좀 날려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토론해야 될 거 아니야, 토론을! 회의 방해니까. 왜 발언을 못하냐, 발언을!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윤석열 내라는 거. 아니, 지금 토론하잖아요! 초선 의원은 말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옆에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조선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앉아있어? 모르면서. 예. 와, 요런 5선의 위험. 예. 네. 아, 이게 물론 뭐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하긴 했습니다만 야, 요런 멘트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저 장면에서 네. 의문의 일패가 옆에 앉은 곽규태로 국힘 조선. 초선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나? 법사위 국힘 초선이 심지어 많잖아요. 곽규택, 신동욱, 박준태, 주진우. 아, 그래요. 둥절이야 둥절. 그 이제 초선들은 다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가만히 있어.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관례와 전례를 무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저런 간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상대 당에서 정하면은 그렇죠. 그냥 자동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자동적으로. 네.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거 그것처럼 이제 당연한 건데 네. 저렇게 안 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좀 문제를 삼고 싶어 하고 처음에 좀 약간 기선제압을 기싸움. 하려고, 그죠? 네. 그랬던 느낌은 좀 있던데. 우리가 이제
한의원 가면 추나요법은 있지만 추나 대결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아, 추미애 나경원. 네, 각종 언론에서 야 추미애 나경원 이제 재밌겠다 법사위 네. 막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처음부터 내가 딱 기선제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것 같아요. 선수도 근데 내가 위해고.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은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거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요. 뭐 마이크 하다가 마이크 꺼버려 그러면 끄는 거야. 다른 데보다 더 심해요? 나가 그럼 나가야지. 그냥 그 회의 안에서는 회의장 안에서는 왕이에요 왕. 아.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해야만 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정회하고 네. 산하하고 그리고 다 안건으로 위원장이 올려줘야 네. 이게 안건이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안건 나 안 올릴래 이러면은 나경원 의원은 간사 지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경우이긴 한 것 같아요. 거기 뭐 과거에 심지어 뭐 있었나? 나빠로 뭐 이런 얘기도 그 안에서 나왔다면서요? 박지원 의원이 네, 박지원 초선 의원이. 의원 초선 드립이 나오니까 네. 이제 야 나빠로 이제 또 이제 하여튼 애들 싸움인 것 아 같아. 근데 애들 그 싸움. 빠로 하면은 저는 이거는 나경원 의원이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또 받아가지고 저한테 빠로라고요?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또 사실상 빠로를 든 건 민주당이었어요. 또 이러면서 못 참죠 또. 못 참았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예. 국민일보 뭐 오늘 기사 제목이기도 한데 뭐요? 도합 11선 품격 잘 봤고요. 아. 예. 아, 6선 5선. 예, 6선 5선 합쳐서 도합 11선. 예. 횟수로 따지면은 이제 40년이 넘습니다. 예, 11선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좀 문제가 있어요. 추미애 위원장도 문제가 있는 게 간사는요. 그냥 이쪽 당에서 선출을 하면은 정하면 예, 정하면은 그러면은 박수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논리가 나왔던 거는 패스트트랙 수사 중이지 않냐라고 네. 해서 수사 중인 거에 이해 충돌을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이 패스트트랙 올해 6년 됐잖아요 지금. 네. 그 전에 민주당에 있었던 뭐 법사위원들 뭐 이를테면은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윤한홍 의원이나 이런 사람,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수사 받으면서 법사위에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죄를 최종적으로 받고 했는데 그때 사보임을 해가지고 좀 열린민주당에서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닌데 과거에 그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이것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거는 존중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기싸움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뭐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그런데 위원장이잖아요 사실은. 추미애 의원은 간사랑 하는 게 아니라 간사는 간사끼리 얘기를 하고 위원장은 어쨌든 좀 외견상으로도 중립적으로 보이면서도 뭐 본인이 또 진행하고 싶은 대로 또 진행하고 뭐 이거 다 인정을 좀 해야 되는데 굳이 나경원과 해야 되나? 이게 위원장이? 굳이.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 더 손해예요, 솔직히. 아니, 근데 그거 해서 지난 정청래 위원장이 또 나름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이제 그 뭐 이런 뭐 이제 여성 지지자들은 이렇게 환호하겠지만 사실은 네. 지금 법사위가 굉장히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지금 있는데 이게 네. 별로 주목을 못 받다가 이걸로 이제 기자들이 확 붙을 거예요. 예. 사실 사사건건 이렇게 되면은 추미애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이다라는 것들은 당원들한테는 어필하겠지만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국회가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별로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정무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경원 의원은 이제 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짜. 예, 나경원 의원은 갑자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그 되는 게 장동혁 의원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장동혁 의원 버전으로 하면. 나경원 의원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안 되지. 하면 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그 빠루 얘기는 나경원 의원 얘기가 맞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나경원 의원이 저쪽에 불법 증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든 거는 맞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생겼냐.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냐 미래통합당이 헷갈리는 데가 그때 원내대표가 나경원이었고 네. 그래 다 끌고 가가지고 다 국회 봉쇄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을 열기 위해서 그때 국회 당직자들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자들이나 국회 직원들이 그 빠루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먼저 불법을 저지른 다음에 이거가 마치 정당한 저항인 것처럼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국회 선진화법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된 거잖아요. 여야 네. 합의로.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빠루만 보자면 나경원 의원이 억울할 수는 있으나 그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나경원 의원이다. 이미지 정치의 대표적 실패 사례예요. 네. 뭐냐면은 그 빠루의 듬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나경원 의원은 저쪽에 불법을 내가 알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폭력 뭐 이렇게 이런 거 쓴 거는 국민의힘이 주도를 한 거니까 이제 나빠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 정치의 대표적 실패고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게 뭔가요? 이건 진짜 진짜 얼척이 없습니다, 진짜. 초선은 가만히 이런 있어. 권위주의 의식. 저는 이게 약간 그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네. 알프레도 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세바스찬 뭐 3세인가 뭐만 있으면 갑자기 알프레도 나가 있어. 뭐 이게 뭐한 짓인지. 네. 뭐 그 5선 정도 돼서 존중을 받으려면은 본인이 품격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난장판 되잖아요. 예. 추나 대전은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그럴 것 같죠. 예. 저 두 분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네. 내년 지방선거 때 추미애 의원은 경기도지사, 네.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서울시장. 네. 이걸 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더 인조를 쌓아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도 이거 필요 없어 지금 일단 아. 일반 국민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지지층한테 환호받는 행동 메시지만 내면 된다. 그럼 내가 내년 경선에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상대당을 향한 저주, 비아냥, 조롱은 법사위 열릴 때마다 하나씩 두 개씩 볼 수 있고 우리 장남한 여의도에서는 아이템 걱정 안 하시면 됩니다. 법사위가 열렸다 그러면 야 아이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사위가 진짜 통과시킬 게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 뭐 이제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패스트트랙 나빠로 그거가 있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니 개헌 표결 때 내뺀 저런 사람을 어떻게 간사로 앉힐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제 추미애 위원장이 이제 뭐 참담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 의원들도 그때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시켰을 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네. 김민석 국무총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는 내란 동조 세력이야.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다른 것들이 표결뿐만이 드러나야지. 아니라 이제 그 이유 거 얘기하면 되지. 관저 앞에서 그렇죠, 윤석열 그렇죠. 지키자. 이거는 이제 네. 비판받아야 되고 잘못된 행동인데 네. 표결 참석 못했다는 것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치가 아니야. 네, 네. 근데 안 해주면 뭐 계속 간사 호소인으로 남는 거예요? 호소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남는 거예요. 그럼 여야 그래서 의결해야 돼. 두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간사들끼리 간사로 그럼 뭐 해야 되잖아요. 그건 누가 해요? 그건 민주당 혼자 하겠죠, 뭐 이제. 국민의힘 간사가 지금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민주당 간사의 의견을 받아서 저 네. 추미애가 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근데 어제 예. 간사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상임위의 회의 일정과 안건을 정합니다라고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안건 상정이 안 됩니다. 그런 조항은 없어. 징벌 조항, 징계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추미애 마음대로 할 것이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 좀 계속 비판적인 게 민주당이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런 정치적 쇼잉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적당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권 때 방통위원 민주당에서 뽑은 게 최민희 전 의원, 그때 당시는 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전 의원이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임명을 안 해버립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몫이니까 추천을 했는데 여기 수사 중이라서 여기는 안 할 거야라고 해서 최민희 의원이 나 그거 안 해라고 해서 출마해서 이제 뭐 지금 삼선 의원에서 방통 됐거든요.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선출권이 원래 관행대로 선출권이 그 당에 있으면은 그거는 네. 존중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패스트트랙 이게 모든 정당이 다 걸려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왔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문제가 많죠. 나경원 의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표결 안 한 사람들 빼면은 국힘하고 정치할 수 있나요? 지금 다 표결 대부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법사위 아예 그러니까 아예 못 그럼 들어오게 할 거 아니면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옳으신 말씀. 그리고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은 가만히 있어. 어제 법사위 뭘 한다고 초선이?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워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7년 검사한 나 내 몸에 손대지 마. 딱 그 비슷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검사해봤어. 예, 내 연차와 직역에 대한 이야기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수호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은 이게 전형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홍대나 이런 데 가면 술 취하신 분들이 가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 몇 살이야?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발언 같아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싸우면 되지. 뭐 너가 지금 몇 선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가 검사해봤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판사해봤냐. 유치하게 느껴진다. 예. 참 진짜 이 대한민국 수준이요. 국민의힘과 내란숙의 윤석열 일당 때문에 평균 수준 자체가 굉장히 저열해지고 낮아지는 건 저는 그게 너무 참기 힘들어요. 아니 저는 우리 저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아니 오선 네. 국회의원이 저런 예. 얘기를 하면은 TV나 방송이나 우리가 유튜브에서 예. 어떻게 떠들 거란 걸 예측을 못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5선을 허투루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맞습니다. 초선은 앉아 있으라는데 5선이 나이가 많으니까 앉아 계셔야죠. 경로석에 앉아 계시면 되는 거고 초선들이 열심히 일어나 따져야 되는 거죠. 예. 원래도 예. 어제도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 일어난 사람들 상당수가 또 초선입니다. 예. 자당의 법사위원 중에도 초선이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버젓이 하면서 뭔가 훈계야 쪽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 그 나경원 의원이 평소에 어떤 성향을 가졌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반말이에요. 예. 반말이에요. 그 윤석열 씨도 CCTV에서 보면 반말을 반말을 했다는 하잖아요. 거잖아요. 근데 네. CCTV 보고 왔던 이제 법사위원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처음에는 높임말을 쓰다가 또 상황이 좀 뭔가 자기가 좀 장악했다 싶으면 반말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좀 강약 약강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저는 이제 윤석열식 나경원식 두 사람이 또 친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서울대 연세학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강서구잖아요. 화곡고등학교 그 거기에 이제 그 이사장 집 아들 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사학재단의 딸이죠. 네, 예. 제가 예전에 그 취재 많이 예, 했었습니다. 저 거기 갔었는데 학교 이름이더라. 화곡고등학교 예, 화곡군 아니었던 거기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거기 무슨 유치원부터 예, 다 있어요. 맞아요. 유치원부터 다 있는 그 하여튼 화곡동에 있는 학교인데 어쨌든 그 집이 홍신학원. 아 홍신학원 예, 맞아요. 예, 예, 거기 선생님들이 예, 예. 그 제보하러 많이 다니셨는데 여하튼 그 집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연대 교수였잖아요. 윤석열의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사시 공부를 연대 도서관에서 했대요. 그때 네네. 그래서 이 예. 사람들이 서울대 연세학파라는 거예요.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죠? 누구냐면 예.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쓴 대학 김남도. 교수 있죠. 김난도. 그 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어울려 다녔다. 예, 홍신학원이 화곡중고 맞다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면서 연세학파를 유지했다라고 같이 당시에 서울대 법대를 다녔던 아무개가 저에게 제보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까운 사이다. 예, 예, 매우 예, 가까운 예. 사이다. 뭐 친했겠죠.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개는 구술을 하고 아무개는 금방 되고 뭐 이런 건데 여하튼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법사위 회의장에 와서 저는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선수가 무의미하다. 병과도 아이, 없다. 그렇죠. 계급도 네. 없다. 각자 일 열심히 해서 의정활동하는 거지. 헌법기관이죠, 각자가. 예, 예. 물론 서로 간에 이제 선배 후배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전에 대고 가만히 있어. 아니 이거는 흡사 뭐냐면은 엄마가 딸 야단치는 거예요. 요새는 엄마도 딸 그렇게 야단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딸 그렇게 야단치면 집 나갑니다. 예, 예. 진짜 좀 예. 논리로 안 되니까 저러는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그 얘기합니다. 나빠루. 아이고 그거 억울하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민주당이 이제 들고 온 거고 근데 본인이 들고 있는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물론 이제 그때 그 패스트트랙 사건 때문에 그 민주당 쪽에서 들고 온 것들을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압수한 보다가 거다. 네. 그 찍힌 사진이어서 일종의 이제 명짤로서 인생에 기억되는 하나의 사진이 된 건데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명을 하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에서 어제 법사위 총칼 든 것보다 낫잖아 하면서 계엄 이야기를 계속 네. 가져오면서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김정은 위원장 양복 차림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주혜 씨는 동행을 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예,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입장을 계속 하고 있는 속보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네요. 저희가 조금 아쉽게도 네, 오늘 녹음 현장 상황을 네.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지금 국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상황 속에서 지금 상임위나 뭐 다 보이콧한다 그러면서 또 법사위는 들어왔네요. 네, 사실 방법이 없어서요. 이제 보이콧 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말만 앞으로도 하고 계속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뭐 들어와도 할 건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도 좀 무력화되어 있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이 싸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경원 간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 때문에 그 간사 선임권을 올려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어제 싸움이 나왔던 맞습니다. 거여서 그러니까 뭐 물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여튼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실 보이콧을 하건 안 하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추미애 위원장 대 오선의 나경원 야당 간사 해서 그림을 하나 만들고 이게 본인의 서울시장 가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한판 붙으려고 세게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고 봐야 돼요? 일단 뭐 추미애 의원 생각은 나경원 의원의 그런 나경원 의원식 사고로 이제 추미애 의원 입장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내가 너보다 한 선이 더 높고 넌 당 대표도 못 해봤잖아.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러네. 기본적으로 나경원식 사고에 의거하더라도 추미애는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판사도 선배 아닙니까? 뭐 아마도 그렇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이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 우리가 이제 정치라는 씬에서 관찰을 해오지만은 이렇게 역정내고 화내는 게 기본적으로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전사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기 본다기는 약간 좀 보면은 자기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외모도 이렇게 잘 차려입고 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한껏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 외향이라는 게 본인의 투쟁적인 모습과 굉장히 불일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호소력이 적은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본인은 앉아가지고 차라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응입니다. 각자의 어울리는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충고를 좀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야성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는 정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처럼 천막농성하고 운동권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없어요. 들어눕고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 차라리 국정감사에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파악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논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공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투쟁 방식은 너무나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네.